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준금리 빅스텝 이야기가 시끌시끌합니다. 자, 이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뭐 이미 했지만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얼마나 더 이 기준금리가 상승할까? 금리가 얼마나 더 상승할까? 얼마만큼까지 상승할까? 이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뭐든지 오르면 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 오는 것처럼 물가가 됐든 금리가 됐든 경기가 됐든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할 텐데 금리가 어느 지점까지 고점을 찍을까? 그러면 그 고점을 찍고 금리가 내려오는 그런 지점은 또 다른 국면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그런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인가,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빅스텝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 이 의문은 우리 경할못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질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기사인데요. 인플레이션 지나치게 높다.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5월 달에는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인상하겠다.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Inflation is too high, too much. 굉장히 높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이미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침공 이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가도 높아지고 저성장도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파월은 물가가 너무 높은 거, 이게 경제에 더 해를 줄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 같아요. 자,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여러분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물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얼마나 높은가 봤더니 정말 거의 정확히 40년 전 1982년 2월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정말 높은 거죠. 그래서 이 7.6% 정도 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정말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그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혹은 기업이, 가게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실제 그 물가는 더 높게 치솟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높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기조지만 앞으로 더 높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앞으로도 이 높은 물가가 계속 미국 경제의 어떤 회복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할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 걱정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FOMC 회의가 열렸고 그때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점도표까지 발표가 됐죠. 근데 경제 지표 전망을 보시면 중요합니다. 이 3월 달에 22년 경제 GDP 상승률, 증가율을 봤더니 2.8%로 전망을 했어요. 근데 12월 달에는 4%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마이너스 1.2%포인트. 그러니까 경제 성장세는 미국이 그래도 22년 4%나 성장할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훨씬 못되게 2.8%, 3%도 안 되게 성장할 거야. 크게 하향 조정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물가 부문입니다. 물가는 지난 12월에 2.6%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3%로 전망합니다. 1.7%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거예요. 심지어 근원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예요. 근원 물가도 2.7에서 4.1로 크게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는 그때 봤던 것보다 훨씬 비관적으로 본 것이고 물가는 그때 봤던 것보다 훨씬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음을 FOMC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른 거 안 보고 이 지표만 보면 또 실업률 지표만 보면 미국 경제 아직 회복하려면 멀었네. 더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겠네.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요걸 안 보고 물가만 보면 물가 너무 높네. 이 높은 물가 잡아야겠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도 높게 올려야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두 가지 지표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이 높은 물가를 걱정하면서 물론 경기 침체도 걱정이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높은 물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겠다라고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한 것처럼 향후 기준금리를 2022년에는 7회나 그리고 23년에도 약 3.5회나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 대략 한 11회 정도 0.25%포인트만큼씩 매월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모습이에요. 11번이나. 그렇게 해서 결국 평균적으로 2.75%만큼의 기준금리를 만들겠다. 그게 맞다라고 현재로서는 FOMC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설명드리면 이 빨간색은 이들의 평균점인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가중평균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치고 2.8%면 괜찮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실업률도 3.5%인데 이 정도면 완전 고용에 해당돼. 그러니까 아직 실물 경제 충격은 안 온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만 잡겠다라는 그런 판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롬 파월을 비롯한 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빅스텝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빅스텝의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강한데 그런 입장이 강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FOMC 위원일수록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경제를 이렇게 탄탄하게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게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과연 가능할까? 5월 달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가파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인 거죠. 보신 것처럼 페드는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2.875%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균치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 모습인 것이고요. 블룸버그 서베이 결과로는 그거보다 훨씬 못하게 어떻게 보면 이 중앙은행으로서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통화정책이 시장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두가 응원하는 정책이 아니니까 금리 올라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은행 말고 또 좋아하는 그 경제 주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이 호응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니까 오히려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으로써 금리 이렇게 강도 높게 올릴 거야 라는 시장의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시장 상황에 맞게 그 경기 판단에 맞게 금리 인상 속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높게 유지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경고성, 그리고 시장에게 좀 주의하라,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사전에 지침을 내려준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빅스텝이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빅스텝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에 한해서만 빅스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역시나 3월 달, 4월 달 경기 침체 국면이 얼마나 심각한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더 크게 번지나, 제3차 세계대전 절대로 우리가 원해서는 안 돼,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세계대전이 오게 된다면 그래도 빅스텝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음을 시장에게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이 통화정책이 기준금리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있지만 또 통화량, 유동성 공급이라는 두 번째 통화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미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말씀드렸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함으로써,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만큼 공급했다가 이 공급량을 이제 줄여나가기 위한 이런 통화정책을 동시에 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5월이나 6월 FOMC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적 긴축을 단행해 나갈 것인지, 이 밸런스시트 축소 규모를 얼만큼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5월에 발표되면 6월에 실행, 그리고 6월에 발표되면 대략 7월부터 이 양적 긴축이 실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통화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마저 같이 동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빅스텝이 어려울 수도 있다. 5월 빅스텝도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도 유의하시고, 5월에 빅스텝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빅스텝이 유지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지금 경기가 인플레이션이라고만 가정하면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실물 경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강도 높게 금리만 인상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BOK와 페드, 연준의 이 통화정책 의사결정 회의, 우리나라로 치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고, 미국으로 치면 FOMC인데 그 회의 일정을 제가 스케줄링을 한번 쭉 여러분께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지금으로서는 4월 14일, 이 빨간색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입니다. 4월 14일 방향 결정을 할 텐데 우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5월에 보면 5월 4일 날 먼저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 회의 FOMC가 열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열리기 때문에 이때 양적 긴축을 얼마만큼 강도 높게 단행할 것인지, 기준금리도 얼마나 빅스텝으로 인상할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의사결정도 5월 26일 날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담긴 회의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교체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같이 인상할 것인지 또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빅스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같이 빅스텝을 만들어 나가긴 어렵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미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 미국은 한 번 기준금리 인상한 것뿐이기 때문에 5월 4일에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것의 여부에 상관없이 5월 26일 날 우리나라도 같이 빅스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지금의 경기 판단을 인플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이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시장 또 거시경제 판단을
하는데 참조를 하시고 다양한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